이게 이제 이렇게 마구마구 돕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거 보는 것만도 어지러워. 돌아요. 일상생활이 참 힘드실 것 같은데요. 자,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경우는 어떤 진료를 받아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짠.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라고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50대, 60대 중년층에서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면 사실 걱정되는 거는 이 뇌신경계에 문제가 있을까? 이게 사실 걱정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이 전체 어지럼증 환자의 약 80%가량이 귀에서 그 원인이 발생합니다. 이게 귀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생명과 연관이 되지는 않거든요. 특히 그중에서도 이석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 급성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을 찾으시는 분들의 약 40%가량이 이석증 환자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저의 어지럼증이 이석증이에요. 그렇죠. 이석증 있으시다고. 주변에 한두 분씩은 다 이석증 앓는 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 귀 모형을 좀 보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우리가 이 귓구멍 안쪽에 보면 고막이 있죠. 고막을 제거하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내이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달팽이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소리를 듣는 기관이죠. 진짜 달팽이처럼 생겼네요. 동글동글 달팽이처럼 생겨서 달팽이관이라고 하고 얘는 소리를 듣는 기관이고요. 그 옆에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정기관. 이 전정기관은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이석기관이고 하나는 세반고리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반고리관. 들어봤다. 그래서 이 이석기관은 우리가 앞뒤로 움직이는 그 동작을 감지를 하고요. 이 세반고리관은 회전성 어지러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석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뭐 밖에서 충격을 받는다든지 노화 현상이 온다든지 바이러스라든지 혈액순환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이석기관에 있는 조그마한 눈에 안 보이는 이석이라고 하는 돌이 있거든요. 그 돌의 일부가 떨어져 나오면서 이 세반고리관에 어디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아까 우리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세상이 뺑글뺑글 막 전봇대가 나를 덮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땅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딴 데가 같아요. 있는 거군요. 이런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아니 제가 그 이석증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거든요. 둘째 낳고부터 이제 둘째가 지금 이제 13살이 되니까. 근데 정말 어떤 때는 막 그 뭐랄까 벽이 막 쏟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벽이 막 탕탕탕탕탕 이렇게 쏟아지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이렇게 샤워할 때 이렇게 뒤로 접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돌아 누울 수가 없어요. 누워서. 그러니까 그때 또 이게 약간씩 오는 증상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석이라고 하는 돌이 이 세반고리관의 어느 고리로 빠지는가에 따라서 그 증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세반고리관은 크게 앞, 뒤, 옆 세반고리관이 있는데요. 가장 흔히 빠지는 세반고리관은 뒤 세반고리관입니다. 그래서 뒤 세반고리관은 이렇게 수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개를 들거나 숙이거나 할 때 그 감각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샤워 머리 감을 때 머리를 뒤로 못 젖혔네요. 그렇죠. 제가. 그때는 그 이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반고리관 중에 뒷세반고리관이라는 곳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고개를 들거나 신발끈을 매거나 샤워한다거나 이럴 때 확 도는 어지럼증이 생기게 되는 거고. 숙이면 땅이 막 올라와요. 그 정도로.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또 잘 빠지는 그 세반고리관은 이 옆 세반고리관입니다. 이 옆 세반고리관에 빠지면 이 좌우로 돌 때 회전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누워서 고개를 돌릴 때 이때 어지럼증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석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흔한 질환이긴 한데요. 이 귀에서 오는 어지럼증에 삼청사 질환이 있습니다. 지금 이석증에 대해서는 잠깐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 두 가지가 메니에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것도 어디서 들어봤는데. 전정신경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먼저 메니에르라는 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메니에르는 프랑스 의사 이름이고요. 그분이 이렇게 증상을 이렇게 종합해서 이런 병이 있구나라고 얘기를 해서 메니에르 병이라고 합니다. 우리 달팽이관과 이 전정기관 안에는 엔도림프라고 하는 뇌림프액이라고 하는 물로 꽉 차 있는데요. 그 물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얇은 막으로 되어 있는 통로가 있는데 이 메니에르 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달팽이관에 있는 그 엔도림프가 뇌림프가 이렇게 어떤 압력이 점점 높아지면서 물혹처럼 커지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게. 커지다가 뻥 터지면서 이 안에 있는 물이 휙 도는 거죠. 쉽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어지러움증이 오게 되는 거고요. 달팽이관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청력이 좀 나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소리가 좀 작게, 저주파 소리를 좀 잘 못 듣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귀에 뭐가 차니까 이렇게 귀가 좀 멍한 이충만감이라고 하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물이 터지면서 생기기 때문에 우리 이 사자 울음소리 같은 이명이 들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웡웡 이런 소리. 네, 그런 4가지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병을 메니에르 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전정신경염이라는 게 있는데 전정신경염은 이런 평형감각을 유지하는 전정기관과 뇌를 연결해주는 신경입니다. 그 전정신경에 일종의 감기 같은 것이 생기는 거죠. 네. 귀에도 감기가 걸릴 수 있나요? 그게요? 콧물 나고 열 나는 식으로 그렇게 네,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쉽게 말씀드리면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이 전정신경이라고 하는 곳에 염증을 일으키는 건데요. 이 전정신경염의 특징은 이게 지속적으로 좀 어지럽습니다. 하루 이틀, 한 3일 정도까지 계속 어지러움이 유지가 되고요. 이게 한쪽이 계속 자극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좀 확 도는 느낌도 들고 또 눈동자가 한쪽으로 계속 뛰는 이런 눈떨림 증상도 동반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뭐 겪고 있는 그 어지러움 증상이 바로 이 귀 질환 때문에 생기는 그 질환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바라만 보아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 눈을 바라보세요. 내 눈을. 아니 바라보고 있는데 좀 어색해요. 제 눈은 안 보셔도 되고 제가 들었는데 이게 눈동자를 보면 귀에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들었어요. 눈을 어떻게 봐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이 환자분들이 어지러움증 때문에 저희 병원 찾으시면 저도 이 환자분들의 눈동자를 먼저 검사를 합니다. 이 앞서 얘기해 드린 것처럼 이 전정기관과 이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건 이석기관과 세방고리관을 합한 걸 전정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평형감각을 유지하는 데는 크게 4가지 요소가 작용을 합니다. 하나는 전정기관, 또 하나는 손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각,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발바닥에서 느끼는 고유감각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눈하고 전정기관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전정기관의 기능이 나빠지게 되면 눈동자의 움직임이 변할 수 있습니다. 눈동자가 떨리는 안진이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이게 귀에서 생기는 어떤 질환인지 알 수가 있고요. 같은 이유에서도 이 뇌에서 생긴 어지러움증인지 아닌지도 이 눈동자의 움직임을 보면 쉽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래요. 저도 지그시하고 아, 양쪽에서 왜 그러세요? 바라만 보아도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선생님? 이게 심쿵하네요. 자, 이게 감사하다. 네, 제가 뭐라고 갖고 왔는데요. 자, 이게 그 프렌첼 안경이라고 하는 검사 기구입니다. 불안경처럼 생겼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돋보기입니다, 돋보기. 그래서 그 눈동자의 움직임 방향에 따라서 이게 귀에서 오는 건지 머리에서 오는 건지 귀에서 오는 거면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데 환자한테 이 프렌첼 안경을 씌워주고 그리고 눈동자를 좀 더 자세히 보는 그런 기구인 거죠. 그렇군요. 선생님, 근데 저는 어지럼증을 그전에는 뭐 크게 느껴본 적도 없고 그게 어떤 증상인지 사실 궁금할 정도로 잘 몰랐는데 한 6개월 전부터 자고 일어나면 몇 걸음 딱 떼면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좀 핑그르르 돌고 머릿속에 이렇게 까맣게 되면서 그래가지고 걷기가 어려워서 그 벽에 이제 손을 짚고 그 증상이 없을 때까지 좀 약간 멈춰 서고. 저 짚어드려요? 지금은 괜찮아요. 어지러우시죠? 네. 그래서 제가 눈을 뭐 이렇게 꼭 감고 있는 그런 날이 이제 좀 이렇게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검사를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궁금하네요. 아, 김경화 씨도? 저 지금 마음이 시급합니다. 저는 원인을 몰라요. 이석증인 그러니까. 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나는 이석증. 오늘 좀 검사를 받아보고 싶은데요. 그럼 신동진 아나운서 먼저 좀 해보시죠. 네, 저도 좀 두 분 다 어떤 문제가 있는 순서대로 건지. 한번 해볼까요? 네. 예. 그러니까 눈동자를 보면 제가 어떤 증상이 있는 건지 괜찮은 건지 알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여기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신기하다. 사실 저는 진단을 받아봤으니까. 이석증이라고. 근데 그 안진이라니까 눈에서 이제 그 동공 지진인 거잖아요. 그렇죠, 안진이. 그렇죠. 네. 그 눈떨림 때문에 이게 흔들려 보여가지고 어지럽더라고요. 막 돌아요? 네. 그것 저는 때문에 많이 어지러움증이 꼈었어요. 악화가 되는 게 맞고요. 네. 자, 제가 아까 전에 그 프렌첼 안경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이 비디오 ENG라고 해서 또 이 프렌첼 안경에다가 이렇게 그 안에 내시경을 달아서 이 화면으로 볼 수 있고 또 좀 더 자세히 분석하는 이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아, 내시경까지요? 네, 요거 먼저 한번 써보시겠어요? 네.
이게 참 이런 기술들이 발달하니까 네. 진짜 정확하게 진단받기는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눈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한번 조절. 아, 진짜 눈을 돋보기로 볼 수 있으니까 더 자세히 볼 수 있네요. 눈이 맑으세요. 눈 뜨세요. 아, 제가 눈을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 보여요? 네. 저는 지금- 그 안에가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네. 확대해서 보면 눈동자의 움직임을 좀 자세히 볼 수 있겠죠? 자, 와, 신동진 아나운서 고개 신기하다. 살짝 숙여 보시겠어요? 네, 고개만 살짝 숙여 보세요. 네. 제가 눈 뜨고 계세요. 제가 네. 그럼 고개를 좀 흔들게요. 네. 고개를 좀 흔들겠습니다. 눈 뜨고 계세요. 아, 저렇게 자연스러운 이제 반응인 이비인후과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진단을 자, 해주시는군요. 왼쪽 쳐다보실까요? 아, 눈동자만 따라오세요. 눈동자만 따라오시고 네, 오른쪽 한번 쳐다보세요. 네, 됐습니다. 신동진 선배님은 그 자세 안정적인 것 그대로 같은데. 네. 자, 이제 한번 의자 눈동자도 그 침대 위에 한번 안정적이네. 올라와 보세요. 누워 보세요. 네. 네. 눕지 말고 앉아 계세요. 네. 자, 어지러움증이 제가 있으시면 뒤로 확 넘길 건데요. 네. 뒤쪽에서 고개를 쑥 떨궈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고개 오른쪽 보시고 자, 뒤로 천천히 넘어갈게요. 하나, 눈 둘, 뜨셔야 돼요. 셋. 눈 뜨셔야 눈 뜨고 눈 뜨고 눈 뜨고 보세요. 네. 괜찮은 거죠? 네. 괜찮아 보이는데. 가만히 있는 거 같아요. 자, 눈 뜨고 올라올게요. 눈 뜨고 올라오세요. 눈 뜨고 올라오세요. 눈 뜨고 올라오세요. 자, 네. 좋습니다. 왼쪽 볼까요? 자,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려갈게요. 고개 뒤로 제끼세요. 제끼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가만히 있어요. 좋습니다. 다시 올라올게요. 네. 근데 제가 그 이렇게 증상이 왔을 때 어지럼증이 왔을 때는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제 눈이 이렇게 계속 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신동진 네. 선배님은 자, 이제 안정돼 됐습니다. 있는 검사 끝난 거예요? 네, 네, 눈동자가. 간단하게 봤는데요. 눈동자도 네. 모범생이네요. 네. 그러시네. 네. 그럼 뭐 저는 김경아 뭐 씨는요? 검사 받는 동안에 어지럽거나 뭐 특별한 괜찮으셨어요? 네, 증상은 잘 몰랐는데 네.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 종합적으로 다른 검사를 같이 해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네. 이게 지금 급성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특이하게 병적인 눈동자의 움직임이나 이런 게 보이진 않으십니다. 아, 정상인가요? 다행이네. 네, 지금 안진 검사로는 정상으로 판단하셔도 됩니다. 예. 다 끝난 거죠? 네, 김경아 씨 한번. 다음은 김경아 씨. 근데 예. 괜히 떨리네요. 예. 그래도 또 어지럼증이 있으니까 원인을 알면 좋으니까. 그럼요,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제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심하게 어지럼증이 왔을 때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뒤로 확 접기시면 써보시고.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아, 어지러워요. 그래요? 네. 아, 병원에서 검사를 이미 받아보셨어요? 해요. 저는 저렇게 치료할 때도 저렇게 하고. 김경아 씨는 언제부터 이렇게 어지럼증이 있었어요? 안 들려요. 집중하셔서 나는 잘 들리던데. 눈 검사하는데 귀가 안 들려. 혹시 귀에 고개 살짝만 들어보시고. 네. 제 눈은 맑나요? 네, 떠보세요. 예뻐요. 너무 예뻐요. 깜빡이지 마시고요. 네. 깜빡이지 마시고. 자, 고개 살짝 앞으로 숙여 보세요. 정면 보고 계세요. 네. 고개 좀 흔들게요. 고개 좀 흔들게요. 자, 왼쪽 쳐다보세요. 왼쪽을 째려 보세요. 네. 네, 오른쪽도 째려 보실까요? 네, 계속 째려 보세요. 어머. 네. 약간 있는 것 약간 같아요. 튀죠? 네, 알겠습니다. 발 올리시고 침대에 한번. 저 잠깐 어지러운데요? 네, 아, 자, 벌써 심호흡 한번 어지러워요? 하시고요. 네, 조금만 이렇게 틀어주세요. 네. 자, 이번에 고개 오른쪽으로 45도 보시고요. 자, 똑같이 뒤로 넘기겠습니다. 눈 뜨고 내려오세요. 하나, 둘, 셋. 내려오세요. 고개 뒤로 제끼세요. 네. 자, 눈 뜨고 올라오세요. 눈 뜨고 올라오세요. 저때 신동진 선배님은요 눈동자가 하나도 안 움직였어요. 자, 왼쪽 경아 씨는 볼까요? 움직였어요? 네. 약간 탁탁 이렇게. 네, 뒤로 한번 뭐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의사 다시 선생님이 하나, 아니니까. 둘, 셋. 뒤로 넘어갈게요. 신기하다. 뒤로 제끼세요. 네. 눈이 좋습니다. 가만히 눈 있죠. 뜨고 올라오세요. 네. 네, 좋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경아 씨 안 어지러워요? 저 너무 어지러워요 지금. 그쵸? 아, 그래요? 네. 언제가 제일 나는 어지러워? 그렇게 언제가 제일 한번 하면 어지러워요? 진짜 지금 난리나. 이렇게 째려보라고 할 때 못 어. 째려보겠어요. 그쵸? 째려보라고 좌우로? 할 때 어. 고리 띵 하면서 어. 뭐 이거 같이 돌리지 않고 눈동자만 가는 게 좀 누우면 안 돼요? 심하진 않으신데 네. 그 확실히
좀 귀에 어떤 질환을 한번 앓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아. 네. 아주 병적인 안진의 눈떨림 그 현상이 보이지는 않지만 어느 한쪽이 조금 비대칭적으로 또 자극받고 한쪽으로 좀 약간 튄다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살짝 보이긴 하거든요. 네, 네. 나중에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한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귀 쪽에 어떤 질환이 있었던 확률이 훨씬 높으신 그런 분입니다. 살 수는 있는 거죠? 아니, 죽지는 않습니다. 네, 경아 씨 자리로 돌아오시고요. 네, 최혜성 선생님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근데 아까 뒤로 이렇게 젖히는 자세는 어떤 걸 알아보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지럼증이 오는 건 귀에서 오는 게 가장 흔하고요. 그중에 이제 이석증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네. 그 이석증이 생기는 그 세반고리관 중에 뒷반고리관이라는 게 제일 많이 네. 공격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개를 돌린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제끼게 되면 그 세반고리관 중에 그 뒷세반고리관을 확 자극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세반고리 안에 이석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큰 안진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네. 네. 저 정도로 떨린. 네, 근데 이게 약간 이석증 환자분이신데요. 이석증 환자. 그러니까 네. 정말 둥글둥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네. 눈동자가 땡글땡글 팽이 돌듯이 네. 뱅글뱅글 돌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이게 이 이석증. 전정기관과 안구관은 서로 연결돼 있는데 그 세반고리관 중에 뒷반고리관이 자극을 받으면 그 안구 중에 그 특별한 근육, 그 눈동자를 돌리는 근육이 자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뱅글뱅글 도는 특징적인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네. 아까 전에 귀에서 오는 질환, 어지럼증 질환 3가지 삼총사 중에 이제 메니에르랑 전정신경염도 보면 네. 한번 화면 볼까요? 네. 저거는 튄다. 옆으로 그렇죠. 탁 돌진 않는데요? 네, 지금 한쪽으로 살짝 자극이 지금 되고 있죠. 네. 저렇게 문제가 생긴 쪽으로 눈동자가 탁 뛰게 됩니다. 네. 네, 문제가 보시면 있는 쪽으로요. 네, 전정신경. 이건 전정신경염이네요. 전정신경염, 메니에르병 모두 다 같이 네. 그 세반고리관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문제가 생긴 귀 방향으로 눈동자가 직선으로 튀게 되는데요. 굳이 차이점을 찾으면 메니에르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엔도림프라는 게 터지면서 일시적으로 도는 현상이기 때문에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이렇게 안진이 생기다가 시간이 지나면 좀 가라앉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전정신경염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는 질환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며칠 동안 저런 것들이 계속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극을 줄 때마다 계속 튀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뇌에 생긴 질환 때문에 어지럼증이 오는 경우도 이런 안진 검사를 해보면 네. 지금 귀에서 오는 것처럼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돈다든지 한쪽으로 튄다든지 이런 일정한 방향성이 없고 위아래로도 튀고 사방팔방 이렇게 얼마나 도는 어지러우실까.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그렇게 튀면 이 뇌에 문제가 생겼겠구나 이런 거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진단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설마 내가 뭐 저런 질환이 있겠어 이제 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망설이기 때문에 병원 가는 게 좀 주저하시는 분도 그러니까요.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집에서 바로 좀 이런 질환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배워보고 싶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왜 없겠습니까?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게 그 집안에 그러니까 한 50cm 되는 도화지를 원으로 그리고 또 네. 1m 되는 그러니까 도화지가 아니어도 되고요. 이렇게 50cm 되는 원과 1m 되는 원을 이렇게 동심원을 그려놓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 서서 제자리 걸음을 100번을 걷는 거죠. 네. 제자리 걸음 가능하면 무릎을 직각이 될 수 있도록 제자리 걸음을 100번을 걷는 겁니다. 네. 이렇게 100번을 걸은 다음에 눈을 감고 똑같이 제자리 걸음을 다시 100번을 걷는 또 겁니다. 100번 네. 눈 감고. 네, 이렇게 걸으면 정상인 경우는 눈을 뜨고 걷거나 눈을 감고 걷거나에 상관없이 네. 그 중앙 부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내가 처음 바라보던 방향을 향해서 네. 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전정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네. 어느 한쪽에 예를 들어 오른쪽 전정기관에 내가 문제가 생겼다 네.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걸을 때는 그냥 눈을 뜨고 걸을 때는 어느 정도 제자리를 보고 있지만 예. 눈을 감고 100번을 걷고 나게 되면
몸이 문제가 있는 쪽으로 점점 돌아요? 돌게 됩니다. 문제 있는 쪽으로. 네. 네. 이게 처음 본 방향에서 한 45도 정도는 정상으로 보는데요. 문제가 있으시면 거의 90도 이상 이렇게 돌게 되는 거죠. 그 정도까지요. 네, 문제가 생긴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 1m 원을 그려놨었잖아요. 예. 네, 그 몸이 돌면서 바깥으로 나가는 나가지.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1m 이상 벗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에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4가지 구성 요소들이 서로 도와주기 때문에 예. 눈을 고정시키면 어지럽지 않고 제자리를 걸을 수가 그렇죠. 있는데 눈을 감고 그 시각을 차단하고 돌게 되면 하나의 도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쪽으로 자꾸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예. 한번 해볼까요? 김경아 씨랑. 네, 저하고 김경아 씨. 제가 100가지 세드릴 테니까 눈을 감고 파란 원에서 한번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리 걸음인 거죠. 그렇죠. 네. 자, 난 시청자 제자리. 여러분도 어느 해보세요. 정도의 이 구역을 정해 놓으시고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지럼증이 있으신 분은 좀 해볼게요. 조심하시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다리 높이는 둘. 어느 정도로? 원래는 셋, 직각을 드는 넷, 건데요. 그냥 다섯, 편한 상태로 여섯, 편하게 일곱, 걸으셔도 됩니다. 여덟, 네. 아홉, 직각. 열, 둘, 눈을 셋, 감고 걸어보세요. 넷, 네. 다섯, 눈 여섯, 감고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넷,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앞에 뭐가 일곱, 있는 거 같냐? 여덟, 아홉, 열, 여섯, 둘, 셋, 넷, 뭐 앞에 뭐가 있는 거 같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곱,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만 일곱, 퇴근하겠습니다. 여덟, 아홉, 열,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까지만 네. 하겠습니다. 자, 이제 눈 떠보세요. 아니 이럴 수가. 제가 이러다가 신동진 선배가 스튜디오에서 나갈까 봐. 아니 나는 카메라가 자꾸 부딪히는 느낌. 아니 저는 안 저는 돼요. 정말 의외인데요. 어디 아니 가신 거예요? 어디 가셨어요? 저는 여기가 있었는데 저는 정말 자신을 와, 했고 저 정말. 저는 계속 똑같은 자를 제가 걷고 있는 줄 그렇죠, 알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제가 그럼 이쪽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왼쪽 전정기관이 조금 약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의 밸런스가 맞으면 눈을 감고 걸었을 때 그냥 그 방향을 유지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눈을 감고 걷게 되면 약한 쪽으로 이제 쏠리게 되니까 지금 신동진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왼쪽 기능이 조금 약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행인 거는 네. 그렇다고 해도 90도에서 그러니까 0도에서 45도 안쪽에서 그러네요. 하시는 완전히 거니까 돌진 않았어요. 이게 완전히 무슨 비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조금 약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웃는 게 다 그 김경아 씨 때문에 그런 거고 저는 그냥 진취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리라고는 전혀 정말 제가 뭐 누구를 웃기려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네. 너무 깜짝 충격인데 놀랐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귀 질환이 있다 네. 뭐 앉아서 이야기를 할까요? 네. 귀 질환이 있다고 이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면 어지럽다 생각이 들 경우에는 좀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그렇죠. 이제 치료가 또 중요할 텐데요. 네.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에서 오는 어지럼증이 제일 흔한 거는 이석증입니다. 근데 간혹 이게 이석증이 가만히 있으면 증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아 내가 낫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석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석이라는 게 원래 있던 자리에서 빠져서 딴 데로 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원래 자리로 돌려줘야 완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냥 놔뒀을 때는 이 만성 어지러움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돌을 원래 자리로 돌리는 방법을 이석 정복술이라고 합니다. 화면 잠깐 한번 볼까요? 네네. 네, 치료 화면이 실제 준비되어 하는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예.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이석 정복술이라고 하는 치료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네네. 이 이석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석이 잘못해서 세반고리관에 어느 한 군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눈떨림이 어느 세반고리관에 빠지냐에 따라서 다르게 뜁니다. 네. 그래서 그 눈떨림의 반응을 보면서 이석이 어느 세반고리관에 빠졌구나 이거를 찾아낸 다음에 그 머리의 위치를 바꿔서 다시 원래 있는 이석기관 안으로 그 돌을 다시 돌려놓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석정복술은 이석증은 이런 이석정복술이라는 거를 해서 원래 상태로 돌려놔야 재발도 줄고 그다음에 증상 자체도 더 나빠지지 않고 만성으로 네. 가지 않게 되고요.
두 번째, 그 메니에르 병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이제 메니에르 병은 사실은 증상을 좀 가라앉히는 약을 쓰거나 이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그 터졌던 부위가 다시 봉합이 되니까 네. 증상이 사라지게 되는데 문제는 달팽이관에서 터진 거기 때문에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청력의 이상이 같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한 80, 90% 환자들이 그냥 이런 증상을 억제하는 구토 억제제라든지 진정제 같은 걸 좀 사용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원인이 되는 거. 그러니까 그 달팽이관 안에 압력이 높아지면서 터지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게 좋은데 네. 그 대표적인 게 저염식입니다. 이게 예, 짜면은 그렇죠. 짠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물을 쉽게 생각하면 붙죠. 빨아들이거든요. 네. 우리 라면 먹고 자면 그다음에 이렇게 맞아요.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염분이 너무 높게 되면 그 메니에르 병을 갖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달팽이관 안으로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또 저염식을 하는 이런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네. 전정신경염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가 들어간 감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기는 사실 잘 쉬면 낫는단 말이죠. 그래서 한 하루 이틀, 3일 정도까지는 그냥 증상이 심하게 오다가 3주에서 3개월 정도 지나면 저절로 가라앉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이게 처음에 너무 급하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정도가 심해지면 나중에 합병증이 심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성 어지러움증으로 가는 게 높기 때문에 처음에 증상이 확 어지러워졌을 때 3일 이내에 스테로이드 제제를 조금 사용하면 그런 합병증이라든지 그 병의 그 진행 과정을 조금 호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그렇게 지속이 된다면 바로 병원에 스테로이드. 가셔서 한번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아까부터 선생님 옆에만 뭐가 있더라고요. 그럼 혹시 뭔가요? 귀 질환을 예방하는 비법 뭐죠? 같은 거 좀 가져오신 거 아닌가요? 네? 궁금증을 뭐예요? 유발하는 노란색. 물음표 박스. 하나, 둘, 셋, 짜잔. 비타민 D. 비타민 D. 네,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석증의 그 위험도가 유발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는 보고가 많이 있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이석이라고 하는 건 이석 돌이죠. 네. 그러니까 칼슘 성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이 칼슘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D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 이석증의 문제가 생기는 이석증이 잘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석증이나 이런 게 60대 때 많이 오는 질환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20, 30대에도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 다 실내 생활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확실히 비타민 D가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D는 좀 보충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영양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비타민 B, C와 다르게 비타민 D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가면 몸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 주사를 그 레벨을 체크하면서 비타민 D의 그 레벨을 체크하면서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이렇게 맞아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주사를 맞기 싫으신 분들은 비타민 D만 돼 있는 용액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꾸준하게 그 레벨 체크를 하면서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뭐 먹는 거 아니면 예. 잘 먹고 아니면 운동인가요? 운동이죠. 역시 네. 운동이네요. 아니 근데요, 선생님 네. 이게 진짜 운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지러우면 운동하던 것도 못해요. 할 어지러운데 생각이 안 무슨 나죠. 운동을 네. 해요? 안 되죠, 선생님. 움직이면 앉지도 어지러운데. 못하는데. 그럼요. 네. 아예 못 움직이는데. 네. 그렇죠. 이제 급성기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죠. 네. 근데 이제 급성기가 지나고 나면 이 전정 기간 중에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밸런스가 깨지니까 네. 자꾸 어지러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네, 전정 재활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어지럼증이 생기는 동작이나 환경을 이제 반복해 줌으로써 이 평형 기능을 담당하는 여러 몸의 구조들, 아까 전정 기관이 기관들? 있었죠. 걔 말고 눈이나 발의 그 고유 감각, 그다음 이런 것들의 그 기능을 좀 강화시키고 그럼으로써 걔네들이 약한 애들을 자꾸 끌고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 덜 어지럽게 다른 애들을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네. 이 운동 계속하면 어지럼증도 줄일 수 있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중요한 사망 요인 중에 하나가 오이 정도 되는데 낙상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게 되게 어지럼증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평상시에 좀 운동을 하면 확실히 도움이 되는 운동법이라고 할 수 너무 있겠습니다. 좋다. 네, 네. 그럼 전정 재활 운동 어떤 건지 지금 한번 제가 배워볼까요? 한번 먼저 네.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네. 이게 굉장히 간단한데요. 네. 간단해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평형 감각을 유지하는 거는 귀에 있는 전정기관, 손외, 그 다음에 발바닥에 이제 감각, 눈. 네, 그 다음에 보는 시력입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을 자극해줄 수 있는 운동은 다 사실 전정 재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가장 할 수 있는 쉽게 집에서 또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선을 하나 그어 놓으시고요. 네. 그걸 따라 걷는 겁니다. 아. 이 손을 이렇게 벌리고 걸으셔도 되고요. 선을 따라서 발을 이렇게 앞뒤로 붙이면서 걷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통 한 6m 정도 거리가 허락하는 만큼을 선을 그어 놓으시고 네. 그 거리를 눈을 뜨고 그냥 걷는 거예요. 네. 이게 괜찮으시면 네. 그 다음에는 눈을 감고 걷는 거죠. 나 안 될 것 감고. 같아. 네. 그래서 처음에 눈을 뜨고 걸으면서 이런 고유 감각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좀 강화를 시키는 거고. 재활이 되겠다. 그다음에 눈을 감고 하면은 더 얘네들이 그렇죠. 다른 데 가면 다른 집중이 데가 되죠. 네, 집중이 되니까 네. 더 강화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요가 매트도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푹신하면 더 어렵지 않나요, 선생님? 우리 기본반 끝나고 나면 심화학습반 그렇죠. 들어가야 가야지, 되죠. 가야지. 원래 그래서 이제 심화 심화학습반으로 중요하죠. 들어가는 겁니다. 네. 네. 그럼 좀 더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푹신푹신하니까. 푹신푹신한 바닥에 서서 똑같이 더 눈을 기울지. 뜨고 네, 네. 걷고. 푹신하면은 이게 균형 잡기 더 어려워요. 그렇죠. 너무 아무래도 힘들죠. 어려우니까. 네. 그다음에 눈을 감고 걷고. 이것도 다 됐다. 그러면 이제 또 있어요. 최고반으로 가야죠. 뭐죠? 어떤 건가요? 걸으면서 이제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나안될 눈을 것 뜨고 같아. 고개를 돌리는 거고 어지러워.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만 해도 어지러워, 네, 선생님. 좌우로 돌리던지 아니면 네. 그다음에 그게 괜찮으면 위아래로 이야. 돌리면서 아니 그 걷는 이석증이 겁니다. 있다고 하는 지현 씨 해보세요. 아니, 저는 네. 아니 해보는 건 해보시겠어요? 해보는데 네. 저는 진정이 요즘 많이 됐어요. 한 1년 가까이 없었는데 작년 그 전에는 엄청 자주 증상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재활이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리고 아까 봤던 그런 치료 이런 것도 좀 받았어요, 선생님. 그러셨어요? 네. 근데 저는 일단 겁나니까 빤빤한 데서 할게요. 네. 1단계, 1단계. 1단계. 그래서 앞에 보고 가는 거는 네. 가능한 것 같아요. 이거는 문제 없네요. 네. 네. 자, 요건 이거는 그럼 눈 괜찮아요. 감고. 눈 감고 가볼까요? 그게 무서워. 나 진짜 이게 진심 무서워. 무슨 일이 있을까 봐. 잡아줄게요. 걱정하지 말고. 이게 벌써 흔들려 나는. 이거 정말 근데 운동이 되겠다. 그렇죠. 어머, 어머, 네. 어머. 아이고 눈만 감았는데도 체가 많이 어지러우신 것 있네요. 같아, 느낌에. 자, 이렇게 눈을 감고 걸으시게 되면 네. 이게 네, 힘들어. 잘하세요. 그러니까 확실히 눈을 감으면 더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 더 집중을 하게 되고 다른 부분들의 기능이 더 강화가 되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게 이것도 될까 이렇게? 어지러우실 것 같아. 어지러워요. 그게 근데 되시면 조금씩 이건 집에서 그럼 얼마나 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 선생님? 그냥 새끼 밥 먹듯이 네. 그냥 하루에 3번 정도 네. 생각나실 때 한 10분 정도씩 앞뒤로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확실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외에도 뭐 공을 이렇게 손으로 주고받는다든지 이렇게. 네. 계단 오르내리기, 배드민턴 저는 계단도 어지럽거든요. 어지러워요. 네. 이런 운동이 다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극을 주는 거죠. 자, 어지럼증 알겠습니다. 느끼고 계신 분들은 이게 기본적인 것부터 조금씩 운동량을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